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 무슨 책을 읽을까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출발한 손앵커의 더 책방, 추천한 지인과 작가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중도일보의 오희룡 기자께서 추천해 주신 메이브 빈치의 그 겨울의 일주일, A Week in Winter라는 장편소설 2부를 소개합니다. 올해로 창간 69주년을 맞는 중도일보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판을 발행하고 있고요. 전국 전역에서 중도일보의 소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 계신 여러분, 중도일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겨울의 일주일, 이 시간과 공간에 함께한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자, 두 눈을 감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실 겁니다. 아일랜드 서부 대서양의 해안가, 바다와 절벽의 조화가 아름다운 스토니 브리지. 대서양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세워진 커다란 석조 건물. 침대에 누워 창밖을 내다보면 달빛에 파도가 부서지는 것이 보이는 스톤하우스. 자전거도 탈 수 있습니다. 야생주류도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징소리가 울립니다. 식사 시간을 알리는 소리죠.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합니다. 지극히 소박한 곳이긴 하지만 아주 평화로운 치유의 장소, 스톤하우스. 한 번쯤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나 저일 수도 있겠죠. 자의 혹은 타의로 스토니 브리지의 스톤하우스를 찾은 손님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먼저 자기들은 친구라고 하지만 도저히 친구 같지 않아 보이는 위니와 릴리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도무지 그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릴리언. 이 릴리언이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눈치챈 위니.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완소남 테디. 저는 이 소설 속의 테디가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구나. 마마보이의 경우는 그 두 여성들에게 고통받게 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요. 그렇게 서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위니와 릴리안. 어쩔 수 없이 이 스톤하우스에 오게 됐고,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다 그만 그 둘은 절벽 속에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요. 뭐 이쯤 되면 아시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인공. 유명 영화 배우인 코리 살라나스. 고아원 출신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지 모르지만 영화 배우로 성공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 바쁜 일상이 무의미하고 그리고 삶에 지쳐갈 무렵 이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독일로 가려다가 그만 비행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이곳에 오게 되죠. 코리는 이곳에서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많은 긴장을 끌어안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치유의 힘을 발견하죠. 자, 세 번째 주인공들입니다. 끊임없이 삶을 탐험하는 잉글랜드인 의사 부부인 헨리와 리콜라. 이 부부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약 중독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이고 자살하는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크루즈선을 탑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의사로 또 한 명은 또 다른 임무를 맡고 이제 크루즈선에 오르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들 부부가 또 다른 자살의 현장에 있게 되고 막지 못한 자책을 안고 회복의 여정으로 바로 이 스토니 브리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치유를 하고 이곳의 마을 의사가 되기로 결정하죠. 자, 네 번째 주인공입니다.
가족회사인 회계법인의 상속자이자 후계자인 너무나도 진지한 스웨덴 청년 안데르스.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신이 원하지는 않지만 후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안데르스. 문제가 풀리는 것은 결심을 할 때, 어쩌면 삶은 오해들로 가득할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로부터 벗어나 해야만 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아일랜드 해변의 호텔에 오게 되지만 그 사실이 못내 불만인 월 부부. 거의 모든 일상의 것들이 이벤트 당첨을 통해서 얻은 행운으로 그들 부부 역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여인 넬. 여학교의 교장인 넬. 요즘 우리 사이에 한간에서도 자주 오가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기적은 자기다. 예. 자기적은 자기다. 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세상에 사람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넬. 하지만 겉으로는 냉담한 듯 하지만 상처가 깊어서 오히려 철저히 자신의 방어막을 치고 그 속에 갇힌 넬. 정년퇴임 선물로 받은 소니 브리지의 스톤하우스 호텔 휴가 티켓을 이용해서 이곳에 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방어벽은 너무나 굳센 나머지 허물지 못하고 일주일을 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떠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잘못된 만남, 사랑의 배신의 상처와 원치 않는 투시력으로 혼란스러운 더블린의 도서관 사서 프리다. 사랑의 상처를 털어내고 자신의 투시력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네. 우리 그 손 PD가 주인공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각각의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미니 주인공이라고나 할까요? 이 추키와 함께 우리 삶의 풍경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힌 주인공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제각기 사연을 지닌 이 사람들이 스토니 브리지의 스톤하우스에 찾아오게 되고 그들의 일주일의 생활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작가는 내내 따스한 시선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그리면서 그들이 받은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어딘가에 있다면 꼭 한 번은 가보고 싶게 만드는 스톤하우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은 머물게 만들고 싶은 공간으로 이끈다. 이 책을 추천하신 중도일보 오희룡 기자는 이렇게 추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휴가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휴가지를 선택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야말로 이 소니 브리지의 스톤하우스 같은 곳에서의 휴가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치유의 시간, 치유의 공간이 꼭 멀리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힐링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마음을 내려놓고 또 어디든 이렇게 훌쩍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오늘은 중도일보의 오희룡 기자께서 추천해 주신 메이브 빈치의 그 겨울의 일주일이라는 장편소설 1부와 2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손재혜였습니다.